한국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에 몽골이 난리난 상황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렌바야르 델게르입니다. 올해 42세이고 몽골 교통경찰청에서 도로기획을 담당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노로브린 신도시의 교통디지털화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가 처음 교통경찰청 도로기획과에 발을 들인 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몽골의 도로 체계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울란바토르 중심가를 벗어나면 포장도로조차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이 비포장 흙길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길들이 제대로 된 이름도 없고 번호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들리는 건 무전기에서 쏟아지는 사고 신고였어요. 밤사이 발생한 사건들이 아침에 몰려서 접수되곤 했거든요. 어젯밤에 검은 울타리 옆에 있는 하얀 유르트 근처에서 차가 뒤집혔습니다. 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큰 바위 3개가 있는 언덕 아래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게 자기 집 근처 개울 옆에서 차가 빠졌다는데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런 식의 신고가 하루에도 30건, 40건씩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지도를 펼쳐놓고 추측해야 했어요. 검은 울타리라는 게 그 지역에만 몇십 개가 있고 하얀 유르트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결국 구조대는 완전히 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듣고 아마 저쪽 방향일 것이다 하고 일단 출발해서 현장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는데 어느 쪽으로 더 가야 하냐고 물어봐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주소 체계가 아예 없었어요. 도로명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그냥 큰 건물이나 눈에 띄는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어서 위성 신호가 약했던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GPS가 가리키는 좌표를 말해줘도 그 좌표가 실제로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심한 경우에는 반나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료 간보야르 순경은 28세의 성실한 경찰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근무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고 갓 돌이 지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인 바야르마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들 이름은 어르덴이었어요. 간보야르는 특히 교통안전 교육에 열정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자원봉사로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가르쳤어요. 간보야르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10월 중순이어서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간보야르는 오후 2시쯤 도심 외곽 순찰을 나갔습니다. 3시 반쯤 되어서 간보야르가 무전으로 급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부, 이쪽 15호 순찰차입니다. 큰 사고가 났어요. 빨간 지붕가게 옆 Y자 길목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부상자가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무실에서는 빨간 지붕 가게가 어느 가게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빨간 지붕 가게라는 게 그 일대에만 대여섯 개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 간보야르는 혼자서 사고 현장을 처리해야 했어요. 승용차 안에는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갇혀 있었고 트럭 운전사는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가 사고 현장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한 거예요. 간보야르는 그 순간 승용차 운전자를 보호하려고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화물차의 충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간보야르는 화물차의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승용차 운전자도 2차 충돌의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건 사고 발생 50분 후였어요. 만약 정확한 위치를 바로 파악해서 구급차가 빨리 도착했다면 적어도 간보야르가 혼자서 그 위험한 상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보야르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옷깃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못 데려갔냐?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혼자 보내야 했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길이 없고 주소가 없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여동생 오윤채책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27세였어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운전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매일 승객들로부터 길을 물어보는 전화를 받으며 힘들어했어요. 사직서를 쓴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교통디지털화 연수 프로그램 초청장이 도착한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윤채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한국에는 길이 있어? 그 질문이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결국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그런데 기사는 추가로 묻지 않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은 그 호텔이 어디 근처에 있나요? 큰 건물 옆인가요?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더 놀라운 건 택시 안에 있는 작은 화면이었습니다. 뭔가 지도 같은 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 우리 차가 작은 점으로 나타나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도로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로 위에 형형색색의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처음에는 단순한 차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차선을 구분하는 흰색 선 말고도 다른 색깔의 선들이 있었거든요. 저 색깔 선들은 뭐예요? 제가 택시기사에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유도선이에요. 차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거죠. 특히 복잡한 구간에서 많이 써요. 정말 신기했어요. 도로가 운전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 도로에 색을 칠해놓은 건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지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몽골 도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천에 있는 ITS 센터였습니다. ITS라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천시 전체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정체가 심한 곳이고 노란색은 서행, 초록색은 원활한 구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니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어요. 교통량에 따라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었거든요. 김민수 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시내 모든 신호등을 제어하고 있어요.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는 신호 시간을 길게 주고 적은 구간에는 짧게 줍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파악해서 우회로를 안내하기도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즉시 파악하나요?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들이 신고하면 정확한 주소로 접수되니까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정확한 주소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도로 명주소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23번 길 45라고 하면 중동로라는 도로에서 123번째 길로 들어가서 45번째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도로마다 이름이 있고 건물마다 번호가 있었어요. 그것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서 번호만 보면 대략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민수 팀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K어드레스라고 부르는 한국형 주소 체계예요. 도로를 기준으로 모든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덕분에 우편 배달은 물론 응급상황 대응까지 획기적으로 빨라졌어요. K어드레스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주소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여기서는 고속도로 관리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철민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1km마다 표지판이 있어요. 킬로포스트라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경부고속도로 100km 지점이라고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고속도로를 직접 타보고 싶었어요. 박철민 과장이 차를 운전해서 서울 인천 고속도로를 달려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1km마다 표지판이 있었고 500m마다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심지어 가로수마다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 가로수 번호는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가로수 관리를 위한 번호예요. 하지만 사고 신고할 때도 활용되거든요. 몇 번 가로수 근처라고 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세밀했습니다. 도로 위에 모든 것에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또 발견한 건 다양한 색깔의 선들이었습니다. 특히 분기점이나 복잡한 구간에서는 여러 색깔의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박철민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선들은 운전자들이 목적지에 따라 올바른 차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복잡한 분기점에서 특히 유용하죠. 3일째 되는 날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고 재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컴퓨터로 가상의 사고 상황을 만들어서 구조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거였습니다. 이정현 박사가 시연해 주었어요. 지금 가상으로 강남구 테헤랄로 123번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사고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어요. 동시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 병원, 경찰서가 자동으로 검색되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구급차 출동까지 평균 3분, 현장 도착까지 평균 7분이 걸려요. 신호등도 자동으로 제어되어서 구급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초록불로 바뀝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구급차가 출발해서 사고 현장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구급차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확한 위치 전송, 자동 구급차 배치, 신호 최적화까지 모든 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4일째 되는 날, 실제 119 상황실을 견학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였는데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신고 전화가 들어오는 걸 직접 들어볼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강남구 테헤랄로 152번 길 25번 앞에서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부상자가 몇 명인가요? 정말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무전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상황실 팀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주소만 말해주면 GPS로 정확한 위치가 바로 나와요.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자동으로 배치하고 최적의 경로로 안내해 줍니다. 저는 몽골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나라는 정확한 주소가 없어서 구조대가 현장을 찾는 데만 1시간씩 걸려요.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시간이면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는 거네요. 응급환자는 처음 10분이 가장 중요한데. 5일째 되는 날, 실제 도로를 걸어보면서 한국의 체계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모든 건물에 파란색 표지판이 있었어요. 강남구 테헤랄로 123번 길 45. 이런 식으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길 모퉁이마다 도로명 표지판이 있었어요. 테헤랄로, 역삼로, 논현로, 모든 도로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이정현 박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시스템을 몽골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정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몽골의 특성을 고려해야겠죠. 일단 신도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도시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울란바토르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도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큰 약속입니다. 이정현 박사의 말이 깊이와 닿았어요. 2주째에는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 동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탑승해서 출동 과정을 직접 경험해 봤어요. 구급차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제가 물었어요. 구급대원이 답했습니다. 구급차에 특수 장비가 있어서 신호등과 통신하거든요. 3주째에는 도로 건설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광 케이블이 매설되고 있었고
도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센서였어요. 마지막 주에는 한국의 교통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몽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연수 마지막 날, 한국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몽골에 신도시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체계도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위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격자 무늬로 정리된 도로들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주소 체계, 실시간 신호 제어, 그리고 도로 위의 색깔 유도선들.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몽골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몽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몽골 정부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울란바토르 남쪽 30km 지점에 마이다레 코시티라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인구 30만 명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 신도시는 기존 몽골의 전통적인 도시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상업 건물들이 들어서는 신도시였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계획적으로 배치되고 넓은 대로와 체계적인 구역 구분이 있는 현대식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기존의 유르트 촌이나 전통적인 몽골 도시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식 건물들로 새로 만드는 도시라면 처음부터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거든요. 마이달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층, 30층짜리 아파트들이 단지별로 계획되어 있었고 대형 쇼핑몰과 업무용 빌딩들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들이 격자 무늬로 연결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큰 공원도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신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저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을 교통 디지털화 TF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마이달 신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역할이었어요. 저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TF 회의가 열린 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K어드레스 매뉴얼, ITS 시스템 청사진, 사고 대응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번역해서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건설부, 통신부, 내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정확한 주소와 반응하는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마이달 신도시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 아파트 단지들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여기에 한국식 도로명 주소 시스템을 적용하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계속 설명했어요. 도로명 주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급차가 어떻게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 신호등이 어떻게 자동으로 제어되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건설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을 유르트와 직감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좌표가 웬 말입니까? 통신부 과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식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가 있나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정말 필요한 건가요? 저는 간보야르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구조가 늦어졌고 그 결과 동료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요. 마이달은 30만 명이 살 대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5층 어디쯤이라고 말해서 구조대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존 도시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마이달 신도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마이달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마이달 입주 예정자들은
대부분 울란바토르에서 살던 중산층이었습니다. 현재 낡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신도시의 현대식 아파트로 이주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내 집을 숫자로 부른다고 길이 생기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나요? 40대 주부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 학교도 큰 마트 근처 학교라고 하면 다 아는데 갑자기 몇 번 길 몇 번이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젊은 택시기사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마이달에도 택시가 다닐 텐데 지금도 손님들이 어디로 가자고 하면 찾아가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야 찾기 쉽잖아요. 저는 마이달 신도시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달은 30층짜리 아파트들이 수십 개 동 들어서는 곳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수백 개가 될 거예요. 차고 영상을 보여주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건 위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 구급차가 훨씬 빨리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설명회를 열고 한국의 아파트 단지 성공 사례를 계속 소개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같은 신도시에서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이달시 개발위원회에서 주소 체계와 신호 시스템을 마스터 플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1차 반영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마이달은 한국식 현대 건물들로 구성되는 신도시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맞는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색깔 유도선에 대한 논의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유도선 시스템도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이달처럼 복잡한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가 있는 곳에서는 운전자들이 길을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더 큰 저항에 부딪혔어요. 건설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주소 체계는 이해하겠는데 도로의 색깔 선까지 그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지 않나요? 재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구축하고 색깔선은 나중에 고려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달 개발공사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입주민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변화를 한 번에 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결국 색깔 유도선은 검토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비용 대비 효과 불확실 판단으로 최우선 순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일단 주소 체계와 신호 시스템부터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이달 신도시 착공식이 열린 날,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넓은 벌판에 첫 삽을 뜨는 장면을 보면서 이곳에 한국식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와 함께 한국식 교통 시스템도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마이달은 몽골의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착공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도로 작업도 진행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정현 박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았어요. 마이달처럼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라면 한국 시스템을 적용하기 최적의 조건이에요. 단지별로 체계적으로 주소를 부여하면 될 거예요. 이정현 박사의 조언에 따라 1단계로는 아파트 단지 중심의 도로 명주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달대로 한 번 길 101동 1505호라는 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신호 시스템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일단 주요 교차로와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만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센터 연동 시스템이었어요. 119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배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 의회 의원들은 아파트는 현대식으로 짓더라도 시스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냈어요. 언론에서도 한국 건물의 한국 시스템까지 과연 몽골다운 것인가라는 비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달 신도시의 1구역이었는데
20층짜리 아파트 10개 동과 상가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드디어 주소 코드 첫 시범지구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신호화 구조센터, 연동 시스템도 함께 작동을 개시했어요.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입주민들이 새로운 주소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우편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도 훨씬 정확해졌어요. 101동 1505호라고 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범 운영 일주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쯤 시범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이 어머니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마이달대로 3번길 102동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하지만 코드 입력 오류로 구조 차량이 반대편 마을로 출동했어요. 상황실에서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3번길 102동을 8번길 102동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8번 길은 시범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구급차는 그곳에 도착해서야 잘못 온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올바른 위치로 이동하는 데 추가로 30분이 걸렸어요. 다행히 아이는 가벼운 부상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민 반발과 언론 공격이 거셌어요. 도시는 아직도 우리를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현대식 아파트의 첨단 시스템이라고 하더니 오히려 더 느려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파장이었어요. 국회에는 재탄핵안이 올라왔어요. 현장과 동떨어진 기술 흉내, 선진국 것만 다 따라한다고 우리에게 좋을까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저는 데이터를 복귀했습니다. 코드 구조, GPS 보정값, 센서 반응 로그,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봤어요. 저는 화상회의로 이정현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정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실패는 시스템 발전 과정의 일부예요. 한국에서도 처음 도입할 때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단 한 문장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시스템은 반드시 우리 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몇 주 후,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달대로 5번 길 105동에서 노인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즉시 정확한 아파트동을 파악했고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배치했어요. 그 후 발생한 사고에선 구조 요청부터 병원 도착까지 16분. 첫 성공.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언론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고 시민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6분 만에 성공적으로 구조 작업이 완료된 후 저는 마이달 시스템의 본격적인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제 시범 지구 하나가 아니라 마이달 전체로 시스템을 넓혀야 할 때가 왔어요. 마이달시 도심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주소 시스템과 신호 연동망 확대 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 1구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준 거였어요. 이제 약 15만 명이 거주할 3개의 구역 전체에 한국식 교통 시스템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확대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1구역은 아파트 위주였지만 2구역과 3구역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대형 쇼핑몰, 병원, 학교, 정부청사까지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서 주소 체계를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신호등 설치, 도로 표지판 제작, 통신망 구축, 모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직접 지도해 주었어요. 확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구조 반응 시간이 43분에서 13분으로 감소했어요. 이는 정말 혁신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이달 아파트 단지 어디쯤이라고 신고하면 어느 구역의 어느 단지인지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이달대로 8번 길 304동 1208호라고 정확히 말하면 구급차가 바로 해당 아파트동 앞까지 갈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서비스들의 변화였어요. 우편, 소방, 수도 설치까지 모든 서비스가 주소 기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편 배달부 바트바야르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304동이라고 하면 어느 단지의 304동인지 몰라서 전화를 여러 번 걸어야 했는데 지금은 주소만 보면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수도 공사에서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수도 고장 신고가 들어와도 정확한 동과 호수를 알 수 있으니까 수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가스 검침, 정기 점검 등 모든 인프라 관리가 주소 기반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방서장 앵으바야르가 보고했어요. 화재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8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찾는 것만으로도 15분이 걸렸는데요. 1년이 지나자 통계가 나왔어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38%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골든타임 내 구조율이 높아지면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곧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신에서 몽골, 주소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마이달의 성공을 보도했어요. BBC에서 몽골 신도시, 한국 기술로 생명 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CNN에서도 몽골 마이달의 스마트 교통혁신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전통 유목국가의 디지털 변신이라고 평가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시민들의 반응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이달 3구역에 사는 어르덴마 할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숫자로 집을 부르는 게 이상했는데 이제는 너무 편해요. 손자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도 백오동 놀이터라고 하니까 구급차가 바로 왔어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정확한 주소가 있어서 배달도 금방 와요. 친구들이 놀러와도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와요. 마이달에 처음 놀러온 울란바토르 시민들도 놀라워했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모든 건물에 번호가 있고 길에도 이름이 있고 정말 선진국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저는 시의회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색깔 유도선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해요. 마이달이 발전하면서 교통량도 크게 늘어났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로 가는 차들이 교차로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똑같이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헷갈려 했습니다. 1단지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죠? 5단지는 직진인가요? 우회전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경비원들이 늘어났어요. 주소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색깔 유도선 시스템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목적지에 따라 올바른 차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지난 2년간의 성공 경험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교통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주소 시스템의 성과를 봤으니 색깔 유도선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달 시장도 긍정적이었어요.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있어요.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재무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은 또 실험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 일부 구간은 한국형 선색분리 설계 기준 도입 검토 착수되었습니다. 전면 도입이 아니라 시범 적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오윤채책이 교통안전 강사로 변신해서 유르트촌 주민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오윤채책은 더 이상 택시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달의 성공을 보고 정부에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오윤채책이 그 강사로 선발된 거였어요. 언니가 만든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저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오윤채책이 말했습니다. 오윤채책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유르트촌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교통안전과 새로운 주소 시스템에 대해 교육했어요. 물론 유르트촌에는 아직 체계적인 주소가 없었지만 앞으로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점차 확대될 예정이었거든요. 마이달에서는 집마다 정확한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생겨도 구급차가 금방 와요. 여러분 지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유르트촌 주민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마이달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마이달 1단지에 사는 8살 아이 바야르마가 저에게 편지를 써온 거였어요. 체렌 바야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달대로 세번길 101동 805호에 사는 바야르마예요. 아이가 말한다. 이제 우리 집에는 이름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집 주소를 말해주면 바로 찾아와요. 정말 신기해요.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통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이달의 성공 소식은 국제사회에도 알려졌어요. UN 헤비타트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우수 사례로 마이달을 선정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마이달 모델을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더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마이달의 성과를 인정해서 추가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거였어요. 색깔 유도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정현 박사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마이달의 성공은 한국 기술의 성공이기도 해요.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면 좋겠어요. 몽골 대통령도 마이달을 방문했어요. 대통령은 시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마이달은 몽골의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왜 숫자로 집을 불러야 하냐고 반대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마이달은 성공했지만 아직 몽골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했거든요. 울란바토르 같은 기존 도시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색깔 유도선 시스템도 아직 완전히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몇 개 구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면 확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저는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이달의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고 색깔 유도선까지 완전히 도입해서 정말 완벽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간부야르의 죽음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이제는 몽골 전체의 교통혁명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이달의 성공이 입증되자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신호 구조 연동 시스템을 전 도시로 확대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제 마이달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몽골 교통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시스템 확대 작업을 지휘했어요. 마이달 전체에 스마트 신호등과 구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신호등 300개, CCTV 500대,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의 통신망을 새로 설치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확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마이달 전체에서 구조 시스템의 효율성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응급 상황에서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달 8구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 바트볼드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4시쯤 바트볼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함께 탄 이웃 주민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마이달대로 12번 길 308동 엘리베이터에서 남자분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상황실에서는 즉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308동의 위치가 GPS 좌표와 함께 화면에 표시되었고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자동으로 배치되었어요. 동시에 구급차가 지나갈 경로의 모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로운 기능이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보내서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대기시키도록 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한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 접수부터 환자 접촉까지 총 8분이 걸렸어요. 골든타임 내에 완벽하게 처리된 거였습니다. 구조팀은 주소 말만 하면 출동이 반자동화라며 놀라워했어요. 구급대장 어르덴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는 어느 아파트 단지인지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이제는 주소만 들으면 내비게이션에 바로 입력되고 최저 경로까지 안내해줘요. 심지어 신호등까지 알아서 바뀌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구조대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4건에서 5건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8건에서 10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서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한편 케이어드레스 기반 시스템이 한국 개발진과 함께 몽골어 전용 포털로 확장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박사팀이 직접 울란바토르에 와서 현지 개발자들과 협력했어요. 한국의 케이어드레스 시스템을 몽골 실정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설명했어요. 몽골어 주소 입력, 키릴 문자 지원, 그리고 몽골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GPS 보정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포털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스마트폰에서 몽골어로 주소를 입력하면 정확한 위치가 바로 표시되었고 119 신고 시에도 자동으로 정확한 좌표가 전송되었습니다. 마이달 5구역에 사는 대학생 바야르가 말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주소만 톡으로 보내주면 돼요. 앱에서 바로 길 찾기가 되거든요. 정말 편해졌어요. 시장도 마이달의 성과에 대해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마이달은 몽골 역사상 최초로 구조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선언한 거였어요. 시장 간담회에서 앵으아마르 시장이 말했습니다. 과거 몽골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구조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달에서는 10분 이내에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를 뒷받침했어요. 마이달 전체의 평균 응급 대응 시간이 10분으로 안정화되었거든요. 이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한국의 대도시보다도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제 여동생 오윤채책의 변화였습니다. 오윤채책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윤채책의 택시에는 더 이상 블랙박스에 정체 구간이나 헤매는 모습이 녹화되지 않았어요. 마이달 내에서는 모든 길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호등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정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길이 먼저 말을 걸어와요. 오윤채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호등이 워낙 잘 맞춰져 있어서 한번 출발하면 쭉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신호 때문에 계속 멈춰야 했는데 이제는 길이 저를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오윤채책은 이제 정부 교통안전교육원의 정식 강사가 되었어요. 전국의 유르트촌과 소도시를 돌아다니며 마이달의 성공 사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니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국제사회의 주목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외국 언론들이 마이달을 동북아 스마트시티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의 NHK, 중국의 CCTV, 심지어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까지 마이달을 취재하러 왔어요.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3주 동안 마이달에 머물면서 우리 시스템을 촬영했습니다. 프로듀서 마이클 존슨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완벽한 구조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특히 한국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몽골의 기적 마이달 스마트시티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었어요. 그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 여러 나라에서 마이달 모델 도입을 문의해왔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대통령의 인터뷰였어요. 기술보다 큰 것은 위치였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한 거였어요. 대통령 인터뷰에서 바트톨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마이달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한 위치를 부여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정확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다고 했어요. 특히 위치를 부여했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재의 증명을 준 것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향하게 된 거였어요. 이번에는 경험 공유자로서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마이달의 성공을 한국 기술의 해외 확산 우수 사례로 평가하고 저를 초청해서 다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스마트시티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청중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도시계획 담당자들이었어요. 저는 마이달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처음의 실패, 시민들의 반대, 그리고 끝내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개선하고 노력한 결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베트남 하노이 시 공무원이 질문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에 있거든요. 저는 답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실제 성과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담당자도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했어요. 마이달 모델을 자신들의 도시에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마이달의 성공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4년 전에는 한국에서 배우러 왔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경험을 나누러 가게 되었다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색깔 유도선이었습니다. 마이달의 구조 시스템은 완벽해졌지만 운전자들이 길을 찾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마이달이 확장되면서 비슷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자 운전자들이 목적지를 찾는 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구조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애초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몽골의 대지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마이달의 색깔 유도선까지 도입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완벽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간부야르의 죽음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이제는 국제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어요. 색깔 유도선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서 정말 완벽한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이달의 마지막 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시스템은 완벽해졌지만 운전자들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방향을 잃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색깔 유도선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였어요. 마이달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8개 구역으로 확장된 마이달 전체에서 교통 혼잡이 심해졌어요.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목적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이달 중앙광장 교차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관 바트볼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길을 물어봐요. 6단지가 어느 쪽이에요? 상업지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소는 정확히 알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마이달 주요 교차로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유턴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차량이 하루 평균 500대였습니다. 전체 통과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시스템 자체는 완벽했지만 구급차나 소방차가 복잡한 교차로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헷갈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몇 초의 지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원 어르덴바야르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주소는 정확히 나오는데 복잡한 교차로에서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야간이나 악천 후에는 더 힘들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색깔 유도선 도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마이달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마이달의 도로 구조는 한국의 일반적인 도시와 달랐어요. 8개 구역이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 구역마다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상업지구, 업무지구, 교육지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더 복잡했어요. 저는 마이달만의 색깔 체계를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1에서 2구역은 초록색, 3에서 4구역은 파란색, 5에서 6구역은 노란색, 7에서 8구역은 분홍색으로 구분하고 중앙상업지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각 구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었어요. 마이달 3구역 주민 어르덴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주소 시스템이나 구조 시스템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이번 색깔 선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로에 선이 있어야 눈이 안 헷갈려요. 특히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젊은 운전자들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대학생 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 마이달에 올 때마다 길을 헤매요. 아파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GPS로도 헷갈리거든요. 색깔 선이 있으면 파란색 선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의 지지가 강했어요. 주부 오윤게렐이 말했습니다. 밤늦게 아이 학원 데리러 갈 때 정말 무서워요. 어두운 교차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가 많거든요. 색깔 선이 있으면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택시기사들도 적극 지지했어요. 베테랑 기사 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6단지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주소는 알지만 어느 길로 가야 빠른지 헷갈려요. 색깔 선이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저는 정부의 색깔 유도선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어요. 재무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제기했어요. 마이달 전체에 색깔 유도선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몽골의 극한 추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페인트를 사용해야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주소 시스템과 구조 시스템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색깔 유도선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효과가 확실한 구간부터 시범 적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달 시장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만 한 번에 전체 구간에 도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몇 개 구간에서 먼저 테스트해 보죠.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색깔 유도선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달 프로젝트가 한몽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색깔 유도선까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더욱 의미 있는 협력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원 약속으로 예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단계적 접근이 필요했어요. 몽골 정부에서는 전면 도입보다는 시범 적용을 통한 검증을 원했습니다. 여러 검토를 거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이달에서 가장 복잡한 세 곳의 교차로에 시범적으로 색깔 유도선을 적용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중앙광장 교차로였습니다. 8개 방향으로 갈라지는 가장 복잡한 교차로였어요. 두 번째는 마이달역 주변 교차로, 세 번째는 상업지구, 진입 교차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설계나 공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범 적용 구간 선정만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몽골의 기후 조건에 맞는 시공 방법을 개발해야 했어요. 저는 이 결정을 환영했어요. 성급하게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검증해 가면서 확대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었거든요. 한편 마이달의 다른 변화들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택시 블랙박스에는 녹색 신호만이 보인다. 이제 멈추지 않아도 되는 길이야. 오윤채책이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요즘 마이달에서 택시 운전하는 게 정말 편해요. 신호등이 워낙 잘 연동되어 있어서 한번 출발하면 거의 멈추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거의 녹색 신호만 나와요. 이는 마이달의 스마트 신호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었다는 증거였어요.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신호 타이밍을 최적화하니까 불필요한 정지가 크게 줄어든 거였습니다. 외국 언론은 마이달을 동북아 스마트시티 모델로 선정, 국제적인 주목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에서 몽골 마이달, 아시아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서도 전통과 첨단의 조화, 마이달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외국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외국 개발자, 몽골은 이제 세계의 위치 기반 도시의 모델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도시계획과 리카르도 교수가 마이달을 방문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완벽한 위치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특히 한국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색깔 유도선 시범 적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마이달 전체로 확대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마이달의 성공 모델을 몽골의 다른 도시들로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울란바토르나 다른 지방 도시들에서도 마이달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색깔 유도선 시범 적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달 모델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었어요. 감보야르의 죽음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이제는 몽골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교통혁신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지만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색깔 유도선 시범 적용 구간 3곳이 선정된 후 저는 이 시스템의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몽골에 도입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도로공사 기술진과 색깔 유도선 시범 도입 회의가 착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색깔 유도선의 도입 과정과 효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김상훈 부장이 색깔 유도선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처음 제안된 건 2011년이에요. 윤석덕이라는 도로공사 직원이 안산분기점에 잦은 사고를 보고 아이디어를 낸 거였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한 사람의 작은 관찰과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안산분기점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났어요. 복잡한 분기점에서 운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헷갈려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2011년 안산분기점에서 시범 도입한 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33% 감소했다는 공식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도로에 색깔을 칠하느냐는 반응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점차 인정받게 되었죠. 그 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서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공식 포함되면서 법적 근거까지 확보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국 고속도로 어디를 가도 색깔 유도선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색상 체계도 체계적이었어요. 분홍색은 우측 차로나 단일 경로 안내에, 연한 녹색이나 녹색은 좌측 차로나 휴게소 졸음쉼터 진입에, 파란색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 주황색은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마이달의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마이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중앙광장 주변의 대형 교차로였어요. 8개 방향으로 갈라지는 복잡한 교차로인데 아파트 단지별로 가는 방향이 달라서 운전자들이 자주 혼란을 겪었거든요. 실제로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교차로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유턴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차량이 하루 평균 350대였습니다. 전체 통과 차량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분기점 혼동 빈번 구간의 초록색 시안 채택 검토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색상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이달은 구역별로 나뉘어 있고 각 구역마다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한국의 고속도로 색상 체계보다는 마이달 고유의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도 동의했어요.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색상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기본 원리는 같지만 적용 방식은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마이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색상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에서 2구역은 초록색, 3에서 4구역은 파란색, 5에서 6구역은 노란색, 7에서 8구역은 분홍색으로 구분하고 중앙상업지구와 응급시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과제가 생겼어요. 도로 시각 설계와 몽골 전통미의 조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몽골 문화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필요했어요. 몽골 문화부에서 전문가가 파견되었어요. 전통문화연구소의 바야르수렌 소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몽골 전통에서 색깔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파란색은 탱게르 하늘, 초록색은 노고 초원, 빨간색은 갈부를 상징하죠. 이런 전통적 의미를 반영하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몽골다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미술대학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바야르마 교수가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색상 자체는 한국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선의 패턴이나 굵기에서 몽골 전통 문양을 응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선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실선을 사용하지만 교차로 근처에서는 몽골 전통 매듭 문양을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몽골형 색깔 유도선 시스템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어요. 기능적으로는 한국 시스템과 동일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몽골 전통미를 살린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시민 대상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성공 경험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 거였죠. 마이달 사구역에 사는 애누볼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로에 선이 있어야 눈이 안 헷갈려요. 나이가 들어서 야간 운전이 어려운데 색깔 선이 있으면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젊은 운전자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회사원 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할지 매번 고민하거든요. 색깔 선이 있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운전자들의 지지도 강했어요. 주부 어윤채책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운전할 때 길을 헷갈리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특히 야간에는 더 심하죠. 색깔로 방향이 표시되어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택시기사들도 환영했어요. 베테랑 기사 바트볼드가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6구역으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주소는 알지만 어느 길로 가야 빠른지 헷갈려요. 색깔 선이 있으면 승객들한테도 설명하기 쉽고 운전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제 여동생 오윤채책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색이 우리를 가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길이야. 처음에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변화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주소 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때도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색깔 유도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나중엔 당연한 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도입에는 여러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몽골의 극한 기후 조건이었습니다.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와 강한 바람, 그리고 모래폭풍까지. 이런 환경에서도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는 특수 페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일반 페인트로는 몽골 겨울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보다 3배에서 4배 강한 내구성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말했어요. 또 다른 과제는 시공 방법이었어요. 몽골의 도로 포장 상태와 기후 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시공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시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시기도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적응 과정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색깔별 의미를 시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색깔 유도선 도입과 함께 대대적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운전면허 시험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운전자들을 위한 보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달시 개발계획서 개정안에서 색깔 유도선 시범 적용이 공식화되었지만 실제 시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페인트 개발, 시공 방법 확정, 기후 조건 테스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몽골 도시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시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마이달의 성공을 보고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요. 색깔 유도선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르한시, 에르데네트시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작은 지방 도시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마이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이런 관심을 환영했지만 성급한 확산보다는 마이달에서의 성공적인 시범 적용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도시들에게는 마이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인 관심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마이달을 견학하러 왔고 베트남에서도 기술 교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몽골의 경험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특히 색깔 유도선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요. 베트남 교통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마이달 모델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마이달에서도 아직 색깔 유도선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조언하기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일단 우리가 먼저 성공해야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급하게 확산시키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했어요.
몽골에서도 충분한 검증 후에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회의록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윤석덕이라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색깔 유도선이 이제 몽골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간보야르의 죽음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이제는 한국의 혁신과 연결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작은 아이디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시공과 적용,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했어요. 성공한다면 정말 완벽한 스마트 교통도시가 완성될 것이고 그 모델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색깔 유도선 시범 적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드디어 실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범 유도선이 완성되는 날이 왔어요. 중앙광장 교차로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공사 현장에 나가서 실증 현장에 선이 그어지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과 몽골 작업자들이 함께 조심스럽게 특수 페인트를 바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감정이 들었어요. 간보야르의 사고 현장을 떠올리며 이제는 정말 안전한 도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몽골 전용 페인트가 사용되었어요. 영하 35도에서도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페인트였습니다. 초록색 선이 1에서 2구역 방향으로 선명하게 그어졌고 파란색 선은 3에서 4구역 방향을 가리켰어요. 노란색 선은 5에서 6구역으로, 분홍색 선은 7에서 8구역으로, 빨간색 선은 상업지구와 병원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 기술에 몽골 전통 매듭 문양을 결합한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음 깊은 곳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기술이 몽골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시범 구간이 개통된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시범 유도선이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그 위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식 색깔 선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마이달 주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색깔 선을 따라 뛰어다니며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기능도 좋지만 보기에도 좋아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번째 실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마이다를 처음 방문하는 외지 운전자가 중앙광장 교차로에 접근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로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가 선을 따라가며 정확히 빠져나왔습니다. 5구역으로 가려던 운전자가 노란색 선을 따라가니까 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색깔 유도선 시스템이 몽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차로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 바트볼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대단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길 묻는 사람이 확실히 줄었어요. 한국식 색깔 선만 보고도 방향을 찾아가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응급 상황에서였습니다. 오후 2시쯤 6구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구조되는 새 시스템과 유도선이 결합된 구간에서 10분 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케이어드레스 시스템과 스마트 신호 제어, 그리고 색깔 유도선이 모두 결합되어 완벽한 구조 작업이 이뤄진 거였어요. 구급차가 중앙광장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노란색 유도선을 따라 정확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어르덴바야르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조합이 정말 완벽해요. 케이어드레스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스마트 신호로 빠르게 이동하고 색깔 유도선으로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 여동생 오윤채책의 말이었어요. 형, 이제 길이 먼저 말을 걸어와요. 오윤채책이 저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국식 색깔 선을 보면 도로가 저에게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그 시스템이 정말 신기해요. 택시기사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베테랑 기사 바야르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택시를 몰았지만 한국 기술은 정말 다르네요. 승객이 어느 구역으로 가자고 해도 한국식 색깔만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며칠 후 두 번째 시범 구간인 마이다력 주변도 완공되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복잡한 곳이었는데 한국의 색깔 유도선 기술 덕분에 교통 흐름이 훨씬 원활해졌어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이 택시나 버스를 탈 때 한국식 색깔 시스템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대학생 바야르마가 말했습니다. 구조된 아이가 말한다. 제가 있는 자리를 도로가 알려줬어요. 실제로 마이다역 근처에서 넘어져 다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구조대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도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시범 구간인 고속도로 연결부도 곧 완공되었습니다. 여기는 마이달과 울란바토르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한국식 색깔 유도선을 보고 마이달 내에서 목적지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기술 전문가들이 몽골은 이제 세계에 한국식 위치 기반 도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어요.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된 김상훈 부장이 마이달을 제 시차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네요. 한국의 K어드레스, ITS 시스템, 색깔 유도선 기술이 몽골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되다니. 이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세계은행에서도 한국-몽골 협력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마이달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민들의 일상이 바뀐 것이었어요. 마이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색깔, 유도선이 있는 도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8살 바야르마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동네는 한국에서 가져온 색깔 길이 있어서 절대 안 헤매. 초록색 따라가면 우리 집이고 파란색 따라가면 할머니 집이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 기술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된 거였거든요. 몇 주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말한다. 이제 멈추지 않아도 되는 길이야. 오윤채책이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요즘 마이달에서 택시 운전하는 게 정말 편해요. 한국 기술로 만든 신호등은 워낙 잘 연동되어 있고 색깔 유도선까지 있으니까 한번 출발하면 거의 멈추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외국 개발자, 몽골은 이제 세계의 한국 기술 기반 위치 도시의 모델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도시계획과 리카르도 교수가 마이달을 방문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한국 기술을 이렇게 완벽하게 현지화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K어드레스부터 색깔 유도선까지 모든 한국 기술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이달시 전망대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치된 아파트들 사이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색깔 유도선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의 선들이 도시 곳곳을 연결하고 있었고 한국의 ITS 기술로 만들어진 신호등들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에 따라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어드레스 시스템과 GPS 좌표, 구조 센터까지 모든 한국 기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길을 만든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간보야르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단순히 교통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진 기술을 통해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재의 증명을 준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큰 바위 근처, 하얀 유르트 옆이라고 모호하게 위치를 설명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K어드레스 시스템을 통해 마이달대로 5번 길 203동, 1507호라고 정확히 자신의 위치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 기술을 통해 정확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구조 시스템으로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한국의 색깔 유도선 기술을 따라 정확한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동생 오윤채책이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전국의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었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더욱 깊어져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한국 기술의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안전한 시스템 덕분에 길을 잃을 걱정 없이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마이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선진 기술 덕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감보야르가 꿈꿨을 법한 세상이 한국 기술을 통해 마이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치를 찾지 못해서 구조가 늦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길을 잃어서 헤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전망대에서 마이달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보야르야, 우리가 해냈어. 한국의 훌륭한 기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마이달의 성공 모델은 계속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몽골의 다른 도시들로, 그리고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로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교통 안전을 바꾸는 큰 혁신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렌바야르 델게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제 마이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안전한 교통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고, 이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만들어낸 결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